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과목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운영체제 기초 활용 과목의 두 번째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인데요. 첫 번째 유닉스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이 하는 게 운영체제의 종류인데, 자, 첫 번째 그 운영체제 유닉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MS-DOS, 나이 드신 분들은 MS-DOS를 알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MS-DOS를 아는 사람이 반반 섞였죠. 자, 그래서 윈도우즈의 전신인 MS-DOS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윈도우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닉스의 개요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개발, 문서 처리, 전자 우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대형 컴퓨터 중요합니다. 유닉스는 주로 대형 컴퓨터 위주로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되겠어요. 자, 대형 컴퓨터에서부터 마이크로 컴퓨터. 이 마이크로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하는 PC 수준의 컴퓨터입니다. 물론 딱히 PC가 마이크로 컴퓨터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준의 컴퓨터, 작은 컴퓨터를 의미하고요. 자, 대형에서부터 작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유닉스로서 일단 유닉스 안쪽에는 일단 하드웨어, 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예, 그 하드웨어 위에 커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닉스의 부분이 있고요.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쉘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명령어 해석기입니다. 명령어 해석기. 앞에서 그 쉘이 명령어 해석기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명령어 해석기. 자, 그래서 요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 몇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자, 유닉스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살펴보았고요. 자, 유닉스의 특징입니다. 간결한 범용. 여러분들 이게 범용의 반대말은 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만 할 수 있다라든지 계산만 할 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러네요. 범용. 자, 범용의 운영체제가 바로 유닉스이고요. 자, 멀티태스킹, 다중처리 를 기본으로 하는 게 유닉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이란 말 되게 중요하죠. 자, 계층적 파일 시스템, 계층. 그래서 우리가 그 상위 폴더가 있고 그 위에 하위 폴더가 있고 다시 그 하위 폴더에 또 하위 폴더들이 있고 요게 컴퓨터 그 자료 구조에 의하면 요게 트리라는 구조예요. 이 트리라는 구조처럼 파일을 관리한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요것을 폴더 이렇게 부르지만 유닉스에서는 이것을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디렉토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상위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그래서 여기 꼭 트리 모양을 한다 이 설명이고요. 그래서 하이어라키컬 계층이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닉스의 특징이고요. 자, 높은 이식성, 확장성. 이식성이라는 요 단어는 호환성하고 아주 개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환성은 하드웨어를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고, 유닉스는 지금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호환성의 개념은 포터빌리티, 이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식성과
확장성, 개발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자, 대화식 시분할 운영체제.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앞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식이고 인터랙티브하고 타임 쉐어링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멀티 유저, 다중 사용자. 자, 우리는 지금 PC 같은 경우 자기 혼자 앉아서 그 컴퓨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닉스는 컴퓨터는 다른 쪽에 있고 모니터만 있어요. 그 앞에. 예, 모니터만 있고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바로 온라인인데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마치 컴퓨터는 한 대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의 컴퓨터, 다중사용자, 유닉스의 특징이고요. 자, 네트워킹 시스템, 물론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도 되고요. 주변 기기를 하나의 파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면 자, 쉘, 명령어 해석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유닉스의 쉘, 명령어 해석기. 자, 커널, 운영체제의 핵심입니다. 핵심 부분으로 항상 주기억 장치에 상주해서 컴퓨터 시스템 자원들을 제어하는 핵심 부분 커널 외우셔야 돼요. 제일 안쪽에 커널이 있고 쉘이 있고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툴즈, 도구와 applications 라고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유닉스 시스템의 명령어. 자, 파일 디렉토리 관련 명령인데, 자, remove, 파일을 삭제, remove, 다시 옮긴다. 이게 이제 삭제고요. 자, copy, 파일 복사, copy의 줄여서 cp. 자, chmod, 디렉토리 접근 허가 모드. 예. 자, 그 다음에 cd, change 디렉토리, 디렉토리의 변경, change 디렉토리, 디렉토리의 변경. 자, 그 다음에 FACK, 무결성 검사입니다. 뭔가 결점이 있지 않은, 잘못이, 에러가 있지 않는가 검사하는 거, FACK.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동, 자, 이름 변경, MV, 파일 이동, 이름 변경, MV. move를 줄여서 MV 했겠죠. move. 자, 그 다음에 cat, 예, 파일의 내용을 화면 출력. 자, 그래서 그 모니터에 이렇게 화면 출력하는 것이 cat. 자, ls 중요합니다. 자,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준다. 현재 내가 그 프롬프트가 위치한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ls하고 엔터 하면 파일을 쫙 보여주죠. 이때 이제 아직 우리가 도스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도스에서 dir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s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정조 줄였겠죠. list. 자, 그래서 ls 유닉스 명령어 시스템이고요. 자,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fork,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 자, fork는 생성. 자, exec. 자, execute의 줄임말이겠죠. 예, 수행이라는, 우리가 exe 파일 하잖아요. 그 단어랑 어근이 같죠? execute, execute, 실행이란 영어 단어를 줄여갖고 이렇게 exec,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 수행. 자, exit, 수행을 종료,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exit. 자, wait는 fork 후에 exec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세스의 상위 프로세스가 하위 프로세스 종료 등의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을 wait 이고요. 자, kill은 프로세스 제거. 자, 우리가 이렇게 윈도우에 보면은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꼭 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뭔가 듣지를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그 다음에 델, 딜리트 요 키를 이렇게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나와요. 작업 관리자.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 관리자 보면 이렇게 실행되는 프로그램 리스트가 쫙 나올 때 여기에 보면 끝에 응답 없음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꼭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응답 없음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 리스트를 눌러서 우리는 뭐한다? 프로세스 종료. 예. 끝내기. 뭐 이렇게 누른다면 요 끝내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킬이라는 거죠. 지금 프로세스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좀 끝내고 싶다. 그러면 kill. 죽인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 관련 명령어 몇 가지 더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구조입니다. 일단 부트 블락이 있고요. 부트 블락. 자, 그 다음에 아이노드 블락이 있고요. 아이노드란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 블락이 있어요. 슈퍼 블락.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블락. 이렇게 네 개의 블락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부트 블락은 부팅, 부팅 시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블락이 바로 부트 블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노드 블락입니다. 아이노드. 각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를 보관하고, 예를 들어서 파일 소유자 식별번호, 파일의 형태, 데이터 블락 주소, 자,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 파일의 변경이 가장 최근의 시간, 자, 파일의 링크수, 파일의 크기, 파일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이노드 블락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슈퍼 블락은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 뭐라고요?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슈퍼 블락이 되겠고요. 자, 데이터 블락은 실제 파일에 대한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있는 블락이 바로 데이터 블락이 되겠습니다. 자,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MS-DOS에 대한 개요입니다. 자, 앞전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은 우리가 윈도우즈 또는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죠. 자, MS사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제일 처음 나온 게 1995년에, 그래서 윈도우 95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바로 이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빌 게이츠께서 만들어내셨고, 요거를 갖고 컴퓨터를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에서 개발한 윈도우즈 이전의 운영체제가 바로 MS-DOS다. 자, CUI, 커맨드의 C, 유저의 U, 인터페이스의 I. 자, CUI 의 명령어 중심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의 운영체제다. 그러면 CUI랑 우리가 견주어서 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GUI입니다. GUI. 얘는 뭐죠? 그래픽, 그 다음에 같죠? 유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자, 이게 바로 GUI입니다. 그럼 GUI 환경은 누구냐? 바로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윈도우는요, 이렇게 명령어 자체를 우리가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한 아이콘을 중심으로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윈도우 환경이고요. 이 MS-DOS는 명령어를 모두 외워갖고 프롬프트 상에서 우리가 파일을 복사하고 싶으면 우리는 윈도우 같은 경우 마우스 우클릭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러니까 MS-DOS에서는 이 카피하고 누구를 어디로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전부 외워서 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GUI의 명령어 중심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의 운영체제다 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싱글 유저 환경 매우 중요합니다.
MS-DOS에서는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켜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자 워드 작업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MS-DOS에서는 무조건 하나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싱글 유저 환경,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유저는 한 사람이 사용한다라는 얘기고요. 싱글 태스킹이 바로 하나의 작업만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싱글 유저 환경의 운영체제, 싱글 하나의 작업, 태스킹 환경의 운영체제. 그래서 MS-DOS가 그런 환경이었고요. 자, 트리 구조의 디렉토리 구조. 이 디렉토리 구조는 바로 유닉스 시스템의 파일 구조인데, 파일 시스템인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도 우리는 지금 폴더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유닉스나 MS-DOS에서는 그거를 디렉토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의 디렉토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S-DOS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부 명령어, 외부 명령어, 시스템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내부 명령어는 주기억 장치에 적재돼서 명령 입력 시 바로 실행하는 이런 명령어를 내부 명령어. 지금 MS-DOS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외부 명령어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가 적재되었다가 명령이 호출될 때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로드돼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파일이 없으면 실행을 할 수 없는 명령어들이죠. 자, MS-DOS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파일이 처음에 로드되는데요. 자, command.com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바로 내부 명령어입니다. 자,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내부 명령어들이 이 안에 있고요. 자, MS-DOS.sys 파일 관리와 입출력 시스템 호출을 담당하고요. IO.sys 실질적인 입출력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IO.sys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팅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파일을 메모리에 로드하는 과정을 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command.com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우리는 내부 명령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외부 명령어는 뭐가 있냐? 자, 실제로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파일이 존재해야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지, 파일이 없으면 실행을 할 수 없게 되죠. 자, 디스크 카피, 디스크 전체를 복사하는 명령어고요. 포맷, 중요합니다. 디스크를 초기화. 지금은 우리가 이제 USB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디스켓이라고 하는 요 보조 기억 장치는 반드시 포맷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속성 이렇게 딱 우클릭하면 여기 포맷, 초기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용자들이 사서 초기화를 시켰는데, 언제부턴가는 공장에서 출시될 때부터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레이블은 디스크의 볼륨 레벨 생성, 그래서 디스크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자, attRIB, attribute의 이니셜 몇 개이고요. 파일 속성을 수정합니다. 유닉스 명령어 chmod랑 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스크 컴프, 서로 다른 디스크 두 개의 내용을 비교하는 명령어이고요. 자, more, 한 화면씩 이렇게 화면 하나하나 보여줄 때 보여주는 내리는 명령어고요. 자, sys는 시스템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 명령어요. 이거 command.com 안에 있는 .com 안에 있는 명령어라고 그랬죠? 자, dir, 자, 유닉스의 ls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폴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고요. 자, copy, 파일 복사입니다. 유닉스 명령어 cp랑 같고요. 자, ren, 파일 이름 변경 또는 이동입니다. 유닉스 명령어 mv랑 같고요. cd, change directory, 유닉스 명령어 chdir과 같은 명령이고요. type,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데 유닉스 명령어 cat과 같은 개념입니다. md, 디렉토리 만들기고요. 유닉스 명령어 mkdir. 자, rd, 디렉토리를 삭제합니다. 유닉스 명령어 rmdir. del, 파일을 삭제합니다. 유닉스 명령어 rm 하고 같고요. 자, ver,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을 보여주고요. 유닉스 명령어 uname 하고 같습니다. cls, 화면을 지우는 거고요. 유닉스 명령어 clear랑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MS-DOS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윈도우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3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된 대표적인 GUI 환경의 운영체제입니다. 자, 선점형 멀티태스킹 그랬는데요. 동시에 여러 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자,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자원을 강제 종료시키고 자원을 반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PNP 플러그 앤 플레이 플레이의 기능이 있고요. 자, OLE의 사용 그랬는데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객체를 자유롭게 연결하거나 삽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255자의 긴 파일명을 사용하고요. 자, 싱글 유저 시스템, 한 대의 컴퓨터를 한 사람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MS-DOS에서 시작하는 윈도우의 변천사를 좀 보면, 자, 81년의 MS-DOS입니다. 자, 윈도우 3.1은 91년 반쪽짜리 윈도우고요. 정식 윈도우의 출시는 바로 95년 윈도우 95입니다. 자, 98년에 윈도우 98 나왔고요. 자, 2000년에 윈도우 미, 2001년에 윈도우 XP입니다. 그렇다가 2007년에 비스타, 2009년에 윈도우 7, 자, 2015년에 윈도우 10까지. 자, 이렇게 윈도우의 역사를 쭉 한눈에 보았고요. 자, 한글 윈도우 7의 특징을 잠깐 볼게요. 윈도우 7은 검색 기능이 더욱 강화돼서 윈도우 XP에 비해 더욱 안전해진 보안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3D 에어러 인터페이스 등 더욱 화려한 인터페이스를 자랑합니다. 자, GUI 운영체제이고 32비트, 64비트로 처리 가능하고요. NTFS 파일 포맷 시스템입니다. 최대 볼륨 256TB이고요. 255개의 긴 파일명 지원하고요. 공백도 허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참고 파일 시스템이요. 파일 시스템은 파일의 이름을 붙이고 그 파일의 보조기억 장치를 저장하고 수정, 삭제 등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총칭해서 이루는 용어이고요. 파일 시스템의 종류로는 FAT16, FAT32, NTFS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 NTFS 포맷은 다른 것에 비해 성능 및 보안,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고요. 보조기억 장치를 포맷할 때 파일 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 비교입니다. 자, FAT16과 FAT32랑 NTFS를 비교하고 있고요. 파일의 최대 크기는 2기가, 4기가, 16TB고요. 자, 파티션의 크기는 2기가, 2TB, 256TB이고요. 자, 운영체제는 자, 이런 FAT16에 해당하는 운영체제들이 있고요. FAT32, 그 다음 NTFS에서 해당하는 그런 운영체제들이 있고요. FAT16은 초기 운영체제에서 사용했고, FAT32는 FAT에서 발전된 파일 시스템으로 FAT에 비해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아서 하드디스크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NTFS는 사용 권한 및 암호화를 사용해서 승인된 사용자만 특정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므로 보안이 향상된 그런 파일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은요. 일단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문서와 음악, 사진, 파일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폴더죠. 하드디스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서 파일, 멀티미디어 파일을 한 곳에 모아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요. 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홈그룹, 윈도우 7이 설치된 2대 이상의 그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기능이 바로 홈그룹. 자, 바탕화면 배경의 슬라이드 쇼. 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바탕화면 배경의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는 기능이고요. 64비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자, 에어로 기능입니다. 열려진 작업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작업 표시지를 클릭하지 않고도 열려있는 창을 확인할 수 있는 에어 3D
열려있는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로 스냅, 창을 흔들어서 열려있는 창을 최소화시키는 에어로 쉐이크, 흔들다는 얘기죠.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지 않고도 바탕화면을 볼 수 있는 에어로 피크. 그래서 에어로로 시작하는 기능들이 많아요. 자, 자녀 보호 기능이 있고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검색 상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 옆에 이렇게 검색 상자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가젯 갤러리, 그래서 CPU 측정기, 윈도우즈 미디어 센터, 그림 퍼즐 날씨,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시계 일정, 피드 헤드라인, 환율 등의 작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젯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원하는 가젯을 이렇게 끌어다가 바탕화면에 놓으면 우리가 가젯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 프로그램의 캡처 도구, 자, 보조 프로그램의 스티커 메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미디어 센터, 윈도우 7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한 곳에 모아 재생이 가능하고요. DVD 메이커는 자, DVD를 드라이브에 장착하면 기본적으로 DVD를 제작할 것인지 묻는데 CD나 DVD 데이터 디스크를 만들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없이도 DVD 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윈도우즈 터치가 있어요. 터치 스크린을 설치하면 작동 가능하게 하고요. 레디 부스트,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디펜더, 원격 스트리밍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자, 설치를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기능이고요. 자, 음악, 비디오, 이미지를 장소에 관계없이 스트리밍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원격 미디어 스트리밍 기능이고요. 자, 윈도우 10의 새로운 기능 좀 볼게요. 자, 시작 메뉴 버튼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왼쪽 하단의 시작 버튼이 다시 나타났고요. 제어판과 내 컴퓨터, 전원, 종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트리 방식과 모던 UI 타일 방식을 결합시킨 새로운 방식의 모습을 갖추었고요. 자, 웹브라우저의 변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즈에 함께 이렇게 같이 깔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 엣지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 10을 깔면 기본적으로 엣지가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웹표준을 따르면서 새롭게 개발한 엣지 HTML 엔진을 탑재한 MS 엣지가 바로 같이 설치가 되겠고요. 다양하게 있는 내장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사진, 메일, 영화, 음악 등 TV와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앱이 제공이 되고요. 자, 윈도우 스토어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새로운 윈도우 스토어 아이콘이 배치가 되었고요. 무료 유료 디지털 콘텐츠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자, 다중 바탕화면 기능, 그래서 하나의 모니터의 바탕 1, 바탕 2 등 복수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자, 알림 기능 제공을 자, 윈도우즈 10에는 새로운 통합 알림창 관리센터가 추가되었는데요. OS에 업데이트가 있거나 새메일이 있거나 메신저 혹은 SNS까지 글이 올라오면 한 군데 모아 보여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마트폰 알림창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PC와의 통합, 앱의 공유, 윈도우 10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와 같은 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스트리밍 게임 엑스박스 1을 또 내장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마니아층을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으로서 엑스박스 1 게임을 윈도우 10에서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 자, 윈도우 10 엑스박스 1 연동은 윈도우 10용 엑스박스용 앱을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지능형 음성 비서 탑재 코타나가 있는데요. 애플의 시리나 안드로이드의 구글의 나우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10에 탑재된 코타나는 지능형 비서 서비스입니다. 윈도우 10 한글 버전에는 코타나가 아직 탑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 컨티뉴엄 기능. 컨버터블 PC와 키보드가 연결된 상태일 때 윈도우 10을 데스크탑 UI로, 자, 분리된 상태일 경우 모던 UI로 자동 변경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 기능을 통해서 컨버터블 PC를 노트북, 태블릿 PC로 변경하면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한글 윈도우즈의 사용법입니다. 자, 시작 버튼, 이건 이제 윈도우 7의 시작 버튼이죠. 자, 시작 버튼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킨 후 우클릭하면 속성 윈도우즈 탐색기 열기 메뉴 나타나고요. 시작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시작 버튼을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키 컨트롤 ESC를 누르면 시작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하게 된다고 하고요. 자, 작업 표시줄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윈도우 7의 작업 표시줄이고 윈도우 10의 작업 표시줄입니다. 자, 현재 컴퓨터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표시되는 곳이고요. 바탕화면의 아래쪽에 위치하죠. 오른쪽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 네트워크 연결 상태, 볼륨 등 각종 컴퓨터 실행과 관련된 지시사항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원본 파일에 대한 복사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일의 연결 정보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죠. 자, 휴지통이에요. 휴지통의 크기는 사용자가 다시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 하드디스크의 10%를 휴지통으로 설정을 운영체제가 해놓고요. 도스 세션에서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자, 탐색기 실행 화면이에요. 윈도우 10의 실행 화면인데 시작 모든 프로그램 윈도우즈 탐색기를 눌러 실행하고요. 그 정보를 폴더에 있는 하위 폴더 또는 파일에서 폴더의 파일 총 크기,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공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제어판입니다. 자, 제어판의 그 화면이고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요. 자, 바탕화면 구성, 아이콘들이고요. 시작 단추,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 자, 알림 영역 시스템 트레이고요. 바탕화면 보기, 누르면 바탕화면이 쉽게 보이죠. 자, 바탕화면의 구성 요소, 바탕화면이 있고요. 아이콘, 주요 환경의 명령이 그림으로 되어 있죠. 시작 단추를 누르면 시작 표시줄이 나타나고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ESC가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바탕화면 보기, 빠르게 바탕화면으로 갈 수 있고요. 알림 영역, 일반적으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곳이고 윈도우즈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림 아이콘이 표시되고요. 알림 아이콘이 꽉 차면 윈도우즈에서는 알림 영역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아이콘을 백그라운드에 배치하고 알림 영역의 단추를 클릭해서 백그라운드에 놓인 아이콘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개인 설정으로 배경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이 바뀐 모습이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바탕화면 등이고요. 자, 화면 보기에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여러가지 스타일의 화면 보기가 있고요. 자, 해상도도 우클릭해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닉스의 특징이 잘못된 것, 간결한 범용의 운영체제 맞죠? 자, 멀티태스킹 프로그램 맞죠? 계층적 파일 시스템 맞아요. 낮은 이식성, 높은 이식성과 확장성, 그리고 개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답이 4번이 틀렸고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유닉스의 명령어 해석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shell. 외우셔야 됩니다. 명령어 해석기 shell.
자, 문제 3번 다음 중 윈도우 7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윈도우 7은 검색 기능이 더욱 강화됐죠? 윈도우 XP에 비해 더욱 안전한 보안 기능을 유지하죠? 맞고요. 자, 윈도우 7은 3D 에러 인터페이스 등 화려해진 인터페이스를 자랑합니다. 맞아요. 자, NTFS 파일 포맷 시스템을 최대의 볼륨 크기는 256TB.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255의 긴 파일명을 지원하며 공백을 허용 안 한다. B. 공백을 허용한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에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특징과 내용, MS-DOS, 윈도우즈.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